여러분, 최근 미국 뉴욕의 고급 주택 사이에서 한국 가전 제품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고급 주택 주방에 한국 제품이라니요? 20년 경력의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억만장자의 요청은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미국산 서브제로가 아니라 한국산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국산 냉장고 대신 한국 브랜드를 고집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뉴욕 최고급 주택가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프리미엄의 정의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 상류층 주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뉴욕의 디자이너가 전하는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20년 넘게 고급 주택 인테리어를 해온 알렉스 리입니다. 특히 주방 디자인이라면 자신 있었죠. 맨해튼 상류층 사이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확고한 디자인 철학이 있었어요. 고급 주방에는 반드시 미국산 서브제로 냉장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건 마치 롤렉스 시계나 에르메스 가방처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목재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디자인한 고급 주방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어김없이 서브제로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투자자 조셉 하워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500만 펜트하우스를 새로 구입했다고 했어요. 첫 미팅에서 조셉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최고의 주방을 원합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서브제로 대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로 디자인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한국 브랜드 냉장고를 요청한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고급 펜트하우스의 삼성이라니.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혹시 서브제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셉은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니요, 삼성 비스포크입니다. 지난주 LA에 있는 친구 집에서 봤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셉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삼성은 제 인식 속에서 그저 대중적인 브랜드였으니까요. TV나 스마트폰은 좋을지 몰라도 프리미엄 주방 가전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시장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브제로는 미국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였고 2018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점유율은 고작 6%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 놀랍게도 삼성이 21%까지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지못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셉이 곧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치 당일 일부러 현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조셉에게 직접 한국 제품을 추천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선 순간 제 선입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냉장고는 제가 알던 전형적인 가전 제품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고급스러운 가구처럼 주방 공간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무광 네이비 블루 패널이 적용된 냉장고는 주변 캐비닛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손잡이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조셉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알렉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그 냉장고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준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뉴욕의 부유층을 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정작 진정한 혁신은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지 한 고객의 색다른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맨해튼의 부유층 사이에서 불어닥칠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예상하지 못했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뉴욕 상류층의 주방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조셉의 주방에서 본 비스포크 냉장고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고객인 로라 스미스가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그녀의 브라운스톤 주택을 새로 꾸미게 되었죠. 첫 미팅에서 로라는 주방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비스포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기묘했죠. 로라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부사장으로 전형적인 뉴욕 상류층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녀 같은 고객들은 항상 전통적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만을 고집했는데 말이죠. 최근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로라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로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셉과 같은 소셜 서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뉴욕의 상류층 사회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다음 날 맨해튼에 있는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비스포크 냉장고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에밀리 정은 삼성 비스포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비스포크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트리플 쿨링 시스템으로 냉장실, 냉동실, 미들존까지 3개의 독립적인 냉각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비스포크 라인업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무광과 유광 마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색상과 텍스처의 패널을 조합할 수 있었어요. 이는 서브제로나 다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제공하지 않는 유연성이었습니다. 로라의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스포크 냉장고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로라는 무광 코럴 핑크, 클레이 베이지, 세이지 그린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그녀의 반응은 잊을 수 없어요. 알렉스, 이건 단순한 가전 제품이 아니에요. 내 주방의 중심이자 예술 작품이에요. 로라의 주방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후 제 사무실 전화기는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맨해튼의 상류층들이 비스포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 이들에게 브랜드는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미국산이 아닌 제품, 특히 아시아 브랜드는 고급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프리미엄의 정의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트라이베카의 한 로프트 아파트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업체가 기존의 서브제로 냉장고를 제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삼성 비스포크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집주인 마이클은 실리콘밸리 출신 테크 기업가였습니다. 이전 냉장고는 겨우 3년 됐는데 왜 교체하시는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기능이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비스포크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스마트홈의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방 디자인에서 저는 기능과 외관만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비스포크는 경험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던 거죠. 이는 단순한 제품의 변화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주방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설계 사무실로 돌아와 제 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냉장고를 단순한 가전이 아닌 주방의 중심축으로 생각해야 해. 그리고 그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제 디자인팀 직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비스포크 냉장고 하나가 뉴욕 상류층의 미학적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문화 자체의 혁명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주방 디자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했어요. 더 이상 항상 그래왔던 방식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비스포크 냉장고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주방의 미래는 이미 바뀌고 있었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스포크의 성공이 단순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20년간 서브제로를 최고로 여겨온 저로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맨해튼의 한 쇼룸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프리미엄 냉장고 브랜드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기본적인 냉각 기술이었어요. 서브제로는 수십 년간 듀얼 컴프레서 시스템으로 유명했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을 별도로 제어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로 서브제로는 프리미엄 냉장고의 표준을 정립했고 그들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스포크의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은 단순한 듀얼 시스템을 넘어 트리플 쿨링 기술을 적용했더군요. 냉장실, 냉동실에 더해 미들존까지 3개의 독립적인 냉각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기술이 단순한 온도 조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조셉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비스포크의 플렉스존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과 냉동 사이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와인은 섭씨 13도, 생선은 0도, 고기는 영하 1도로 각각 최적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지 아세요? 와인셀러, 고기 숙성고, 생선 전용 냉동실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조셉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충격이었어요. 고급 주택 주방을 설계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 개의 특수 냉장 냉동고를 권했던 것이 무색해졌으니까요. 그동안 고객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자신했던 제 조언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사용자 경험이었어요. 서브제로의 인터페이스는 견고하고 믿음직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가까웠습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 단순한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알람 정도가 전부였죠. 반면 비스포크는 마치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통합한 듯 했어요. 로라의 주방에서 그녀는 냉장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 심지어 가족 일정 공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냉장고가 AI를 통해 식품의 유통 기한을 추적하고 부족한 재료를 자동으로 쇼핑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점이었어요. 알렉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진짜 가정용 서버예요. 우리 집의 모든 스마트 기기가 이걸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비스포크의 AI 인버터 압축기는 서브제로보다 전력 소비가 최대 50% 낮았어요. 친환경에 관심 많은 뉴욕 상류층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했죠.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요금 절약은 부유층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탄소 발자국 감소는 그들의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로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간 활용이었어요. 서브제로는 전통적인 디자인에 충실했지만 비스포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어 인도어 시스템, 프리스 선반, 플립업 선반 등 모든 센티미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외부 크기라도 내부 수납 공간은 비스포크가 15% 이상 넓었어요. 한 달간의 비교 분석 후 제 노트북에는 놀라운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스포크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브제로를 앞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향이나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기능적 우위가 명확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20년간 전문가로서 최고라고 자부해온 것들이 사실은 뒤처져 있었다는 깨달음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혁신을 이해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서브제로라는 익숙한 이름, 미국 브랜드라는 안정감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제 주방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설치한 서브제로 냉장고가 그 자리에 있었죠. 당시 최고라고 확신했던 그 제품이 이제는 구식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주방에도 비스포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년간 쌓아온 서브제로와의 관계, 미국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비스포크의 우수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전통이나 브랜드 명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혁신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냉장고 하나를 통해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제 고정관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비스포크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전에 맨해튼의 고급 주택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첼시 지역의 한 고급 로프트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이 냉장고를 권했나요? 호기심에 물었어요. 시공 책임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요청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조셉이나 로라와 같은 몇몇 얼리 어댑터들이 삼성 비스포크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맨해튼 전역에서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업계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맨해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가 모든 신규 고급 주택 프로젝트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자리는 서브제로의 영역이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자주 거래하는 고급 가전 유통업체를 찾았어요. 27년 경력의 베테랑 세일즈 매니저인 톰은 업계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급 냉장고 시장이 어떤가요? 삼성 비스포크가 정말 많이 팔리나요? 톰은 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알렉스,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브제로가 고급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올해는 삼성 비스포크의 판매량이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그의 말은 통계로도 확인되었어요. 2023년 기준 미국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25%를 넘어섰고 JD 파워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톰은 이런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주방 가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 스마트폰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냉장고에도 같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환경의식 증가로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한 펜트하우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고객은 명확한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삼성 비스포크를 설치하고 싶어요. 특히 블루 컬러 패널과 메탈 마감을 조합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해온 삼성 비스포크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고객의 눈이 반짝였어요. 삼성 비스포크 시스템의 모듈식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주방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냉장고 패널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해 여름, 저는 맨해튼 최고급 주택 프로젝트 12개를 진행했어요. 그중 9개에서 고객들이 직접 삼성 비스포크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저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집 주방의 서브제로 냉장고를 삼성 비스포크로 교체하기로 한 거예요. 아내는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바꿀 필요가 있을까?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방은 저의 직업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설치 당일
아내는 처음으로 삼성 비스포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와, 이게 정말 냉장고야? 그녀는 터치 스크린의 가족, 사진과 일정이 표시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매해튼 디자인 협회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리미엄이란 국적이나 역사가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가전제품 하나가 제 직업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혁신을 인정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주방에서 삼성 비스포크는 조용히 작동하며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브제로 대신 삼성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프리미엄의 의미를 더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뉴욕 디자이너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익숙함과 전통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용기, 그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닌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상류층마저 인정한 이 혁신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섰을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가 진정한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는 시대. 우리의 시선도 국내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넓혀갈 때입니다. 장벽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혁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